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7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웃음비 담당 쇼고요. 빗속을 헤치고 이곳까지 온 민입니다. 네, 같이 온 사크린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게스트 한 분 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다이 양을 기다리고 있는 투로입니다. 리마스터 버전? 아니면 트릴로지를 샀죠, 요번에. 아, 그래요? 뭐 정말 다크 소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몹쓸 짓을 하셨네요. 본인의 인생의 몹쓸 짓을. 본인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는. 태양만세. 네. 무슨 알겠습니다. 소리인지 요즘에 계속 게임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린 언니가 없어서 밸런스가 무너졌어. 맞아요. 공은 이쪽으로 넘어왔다. 아니, 눈치를 볼 사람이 이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지금 아재도가 75%예요, 이 공간이. 지금 벌써 1편에 지금 어떤 무기를 고를까 지금 예리도랑 이런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 배틀로얄? 아니에요. 네. 다크 소울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 고르는 건 이거 그게 들으시는 분 중에는 게임 모르시는 분도 네. 계실 테니까. 네, 하여튼 뭐 적당히 하시고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예. 하시든지 말든지. 10월만 레데리 2 네. 이런 거지 뭐. 그럼 뭐. 야, 너는 롱맨 한다며 주말에. 따라따라란. 네. 자, 오늘은 추억의 20세기 소년 편을 할 텐데요. 어감이 이상하죠? 이 네. 말이 너무 웃겨. 추억의 20세기 소년과 소년소녀입니다. 네. 네. 그 본편 얘기하기 전에 팟빵 리뷰를 읽을게요. 맨날 피곤해님께서 베니건스, TGI 프라이데이, 빕스, 아웃백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한창 유행일 때 통신사 멤버십이랑 카드 포인트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먹으려고 카페나 블로그에 팁 공유했던 게 생각나네요. 아직 빕스랑 아웃백은 보이기는 하는데 예전 같은 흥미는 없네요. 비싸기도 비싸고. 그 돈이면 한우 사다가 구워 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저는 아직일까요? 아웃백에서 식전빵으로 주시던 부시맨 브레드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꼭 식사 다 하고 빵 몇 개씩 챙겨오곤 했었네요. 그리고 크라제 버거였던가요? 건강한 수제 버거라는 컨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싸기도 하고 제 기준으로는 맛이 너무 건강해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얼마 못 가서 망하더군요. 요즘에야 수제 버거집 엄청 많은데 그때만 해도 수제 버거 자체가 꽤 메리트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다 적어놓고 보니 사라진 음식이라기보다는 잊혀진 프랜차이즈 이야기네요. 라고. 우리가 그 방송 자체가 약간 그런. 네, 그렇죠. 우리 그때 크라제 버거 얘기를 안 했어요. 집에 가면서 그 얘기했어요. 크라제 얘기 안 했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뭐 홍대에 그 이용열 씨가 운영하는 크라제 버거 있었다고. 맞아. 그게 그라제에서 온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라제. 진짜로? 그게 이제 토종 아니, 브랜드였죠? 뻥 아니야? 아니야, 그거. 진짜요? 맞아. 창업하신 분이 그래서 미국 유학생 입맛에 맞춰서 런칭했다고. 그거랑 그라제랑 뭔 상관이 그러면서 그거를 본인 하고 싶은 말 그냥 지역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해가지고. 아니야, 정말이야. 찾아봐. 나무 위키에 있는 거를 다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요, 이거 아저씨가 인터뷰했어, 그때. 찾아봐요. 네.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그렇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다만 지금 없잖아요, 그죠? 지금 잘 못 찾아보겠죠? 네. 모르겠네. 네. 뭐 알 리가 없죠, 사실은. 어디야 코엑스에서 먹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줄쓰면서 먹었는데. 코엑스 크라제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저는 여의도에서. 와, 어떻게 하다가 5만 원을 제가 이렇게 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오. 친구랑 갔다가 탈탈 털렸지. 몇 개를 시켰는데. 거기는 보통 친구가 아니고 이제 여자친구랑 가는 곳인데. 그쵸. 네. 2017년에 파산했고요. 그런 얘기. 원래 그 장사 잘 되다가 잘 안 돼서 삼양에서 샀다가 결국에 매각되고 지금은 그 LG 쪽으로 들어갔고 LF로. 네. 역사 속으로. 네. 네. 그리고 코엑스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무토 토마토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었죠. 좋아했어요. 오므라이스 집. 네, 그렇죠. 그게 그 크라지버거랑 비슷한 가까운 거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줄 서고 또 여자친구랑 같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몇 개 없긴 한데 아무튼 그 추억의 프랜차이즈라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귓가의 맴도드님께서 투다리는 우리 동네에 있어요. 송파구 S모 동네에 있답니다. 신천동인가 보네요. 사라진 음식 하면은 전 그게 생각나네요. 석천동이네, 석천동. 신촌. 네, 신천. 삼전. 잠실세네. 세네지. 되게 많아. 네.
제가 중1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샌드위치 빵 팔았었는데 한동안 그거 먹다가 담년도에 판매를 안 해서 서운한 기억이 나네요. 그거 꿀맛이었는데. 그리고 이건 20세기 아니지만 10년도 더 되는 그때 제가 살던 동네 옆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에 식빵을 튀겨서 설탕에 뿌리는 그게 너무나 맛있어서 한동안 계속 사 먹은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살이 쪄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못 먹은 게 기억이 나네요. 러스크 아니에요, 러스크? 러스크. 그런 느낌이겠네요. 맛있겠다. 맛있을 수밖에 맛있어. 없죠. 네. 생각해봐요. 빵에 기름에 적셨고 설탕에 묻혔어. 맛있는 게 다 모였네요. 건빵튀김 같은 거죠. 네. 최강의 조합 아니에요, 이거? 저 건빵튀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맛있죠. 건빵튀김 처음 먹었을 때 그냥 먹어도 충격이. 맛있고. 어렸을 때 진짜 아기 때 먹자. 예. 아니, 진짜 보통 얘기했대요? 근데 남자들은 또 군대에서 먹어요. 처음 먹게 되는 네, 거. 군대에서도 그걸 튀겨 먹어요? 이게 이제 약간 그 부대에서 부대에서 어차피 기름이 좀 남고 건빵도 부식으로 남으니까 가끔 이렇게 주말에 저기 그 취사병들이 튀겨서 주고 그랬었어요. 튀겨서 이제 설탕에 묻혀갖고 네, 설탕 묻혀가지고 먹었었죠. 우리 집엔 좀 지역적 특징 때문에 이렇게 건빵이 나동그라들거든요. 부대찌개 기원과 비슷한 얘기네요. 이게 친구 아빠들이 다 직업 군인이 땅에서 건빵이 나요. 건빵나무가 열린다. 건빵 나무에서 열리네. 네. 그러니까 친구 아빠가 군인이거나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에 흘러 들어온다고 쌓여갖고. 네네. 마치 우리 집 냉장고에 칠면조가 있던 것처럼. 맞아. 집에 칠면조 있고. 요정부에선 칠면조가 잘합니다. 뭐 개소리야 저거 미쳐가지고. 그것도 나무에서 나나 보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분은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못 먹었다는 게 다이어트 한다고 먹어도 되는데 이 정신력에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안 되지. 감탄하고. 다이어트는 시기가 80인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구르마생님께서 이번화 엄청 공감돼요. 제가 안암동에 살았어서 고등학교 다닐 땐 영철버거를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불고기 양념 베이스라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남산으로 학교를 다녀서 틈새라면을 자주 갔었는데 매운 음식이 지금처럼 흔했던 시절이 아니라서 얼큰하고 약간 화하면서 칼칼한 맛 때문에 한동안 엄청 먹으러 다녔는데요. 명동에 맛집이 너무너무 없어서 학교 다니면서 오늘 뭐 먹지가 늘 고민이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 동국대였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여대 있고. 그 후로 사카리님 얘기처럼 7, 8년 후에 홍대에 틈새라면 매장 생긴 거 보고 엄청 추억팔이하고 그랬었는데 원조 맛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도 상상마당 근처 오래 살았어서 친구들이랑 새벽 끼니 때 올 때는 조폭 틈새 번갈아 자주 갔었네요. 조틈. 왜 동안이면 왜 안 가셨죠? 동안냉면 멀잖아 그래도 상상동에서. 실망이네요. 아침에 안 하잖아. 실망이네. 동안냉면이 그나마 야 아침에 그 비빔냉면은 좀. 먹을 수. 탐탐마당 탐탐 4층에서 밑에 내려다보고. 아니 그리고 그때 얘기했거든요. 조폭 떡볶이가 트럭에 있던 시절에 아저씨가 땀으로 간 맞출 때. 얘기 나오네요. 조폭 떡볶이 다들 잘은 모르시겠죠? 잘 안 해요, 사카린 씨가. 왜 몰라? 수건 두르고 아저씨가 땀으로 간 맞추다. 글 쓰다 보니 배고프네요.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늘 즐겁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아니 거기 새벽까지 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껏 꾸민 그 왜 키리에 신고 막. 사카린 씨도 이제 마포구민 그 부심. 마포구민. 내가 과거 본인이 내가 주민세 냈거든 그 동네. 네. 한때 원래 그 이제 그 한창 힙할 때. 네. 강용석이랑 동양이죠. 네. 뭔 소리예요? 강용석의 고장에서. 나는 거기 태생이 아닌데. 그 아저씨는 거기걸? 그 서강대 쪽이 네, 태어난 데걸? 네, 알겠습니다. 왜 알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보라색 고양이님께서 음식 관련 주제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과열돼가지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잊고 있었던 가게들 많이 기억나게 하는 에피소드여서 매우 좋았습니다. 대학 때 친구들과 아웃백에 자주 갔던 기억이 나네요. 베니가스는 저도 참 좋아했어요. 이제 매장에서 몬테크리스토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약간 몬테크리스토도 식빵 튀김이야. 맞네. 거기에 치즈, 햄 맛있는 거 다 들어가 있고 잼도 들어있고. 진짜 세상 맛있는 거 다 모아놨어.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동차 튀긴 거 빼고는 튀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휴지도 튀기면 튀김 먹을 맛있다니까요. 수 있을걸? 맛있을 것 같아요. 양념만 맛있으면 맛있을 거예요. 어저께 일본 방송을 잠깐 봤는데 그 탄두리 치킨 할 때 그 탄두리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꽁치를 구워 먹는. 맛있겠네요. 겁나 맛있다고. 네. 복사 열이 장난 아니겠다. 네네네.
겉은 바삭, 속은 얼마나 네, 원래 꽁치가 맛있기 때문에 네. 먼지거리를 해도 아니 맛있죠. 그리고 그거 샌드위치에만 안 넣으면 돼요, 아니 꽁치는. 그거 나오잖아요. 항상 요리책에 불을 크게 하고 불과 멀리 떨어뜨려서 복사열로 익혀야지 맛있다고. 한국 가정에서 잘 안 되는. 왜요? 아니에요.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플레디스 노력 중이라님께서 좀 늦었지만 이동통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삐삐 대중화 시절 삐삐를 안 쓰고 19살 대학 떨어지고 얼마 후에 통신사는 스피드 011로 LG 핸드폰 플립으로 샀어요. 그 이후 2년 후에 스카이 핸드폰 카메라를 따로 사서 끼는 그 핸드폰 사용하다가 2년 후에 역시 스카이로 그 뒤로는 역시 스카이 피처폰 시절 내내 스카이만 사용하다가 과거 터치폰 과도기 시절 SK에서 스카이 시절 못 잊어서 조인성을 모델로 한 그 핸드폰 1년 쓰다가 액정이 나가서 할 수 없이 당시에 삼성에서 오빠 겔2 숨 쉬어요. 예약받고 있던 중이라서 저의 첫 스마트폰이 겔2가 되었고요. 그 뒤로 겔4 쓰다가 할부금이 1년이나 남았는데 뻗어서 할 수 없이 두 번 나오지. G4로 갈아타서 지금은 V20 사용 중입니다. 저에게 휴대폰은 01년부터 10년까지 스카이와 쭉 함께였습니다. 여기서 스카이는 몇 번 나올까요? 쉼표는 없고. 네.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는 글 잘 읽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스카이 쓰셨으면 집이 좀 사셨네. 아, 그렇죠. 기종 중에 좀 다 비싼 건 스카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스카이. 부심이 많았어요. 스카이 한 번 쓰면 나 스카이 간다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아, 네네네. 근데 추억의 브랜드가 됐죠. 그렇죠.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지 않아요? 있었을 막 거예요. 되게 부활을 꿈꾸면서 스카이가 펜텍이랑 합병하고 뭐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 큐리텔. 사실 별 관심 없어서 저는. 아. 그 스마트폰도 손을 댔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하고. 이쁘긴 겁나 이뻤는데. 네. 계속했습니다. 아, 이동통신 글 쓰다 보니 다시 생각나는데요. 이동통신 편에서 011, 016, 017, 018, 019 관에서 썰이 심하게 부족하셨어요. 이들 회사의 광고 혜택 등등 풀 게 많은데 정작 푼 썰은 예고편 정도라 많이 심하게 아쉽네요. 라고. 네. 왜냐면 요금을 그때 엄마가 내줬거든. 아, 네네. 그래서 별 관심이 네. 없었던 거야. 우리는 알 부족하면 한 개만 달라 이 소리밖에 더 했겠습니까? 네. 애들한테 주고받기 뭐 이런 거밖에 모르고 그냥 에이 그랬던 거지. 내 돈 벌어서 써야지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러는 그래야 건데. 요금제를 꼼꼼히 보지. 그러니까요. 그냥 대학생 요금제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돈 벌어서 써도 그 헬스장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 있지 않습니까? 3개월 15만 원이면 3일 간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요즘 요가를 3개월을 끊었는데 그게 해보니까 가면 운동은 그냥 루틴대로 하는데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길 가는 게 가장 큰 결심이자 운동이더라고요. 맞네요. 가면 또 하는 대로 해.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게 문제지. 그래서 무조건 운동은 집 가까운 데로 하시는 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왜? 네.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뭔가 말하려다 마는 느낌. 마치 남편 카드로 해서 내가 잘 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피눈물 나는 느낌이라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야 그래도 나 정도면 잘 가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사카린 씨의 말에 따르면 제가 지난화인 그 메신저 2부에서 엄청나게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민 씨가? 네, 그래서 네. 그 카카오 스토리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사과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가 왜 추억이냐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거죠. 네. 저는 일단 그 연도를 잘못 알았고 2012년부터 서비스되는지 몰랐고 네. 근데 그래도 2012년은 추억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예. 그 시기상으로는 꽤 요즘 몇 년 안 된 건 맞는데 근데 약간 이미 잊혀졌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는 잘 안 쓰고 너무 연령대가 높아진 느낌 갑자기 네. 그런 게 있죠. 30대는 보통 애가 있으시면 씁니다.
해가 근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서비스가? 지금도 계속해요. 많이 해요. 카카오 아니 스토리는. 그걸로 그리고 되게 그 동네에 있는 개인 옷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신제품이 올라온 거를 그런 데 띄우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카카오가 그 요즘에 연동 많이 하잖아요. 물건 같이 만들고 파는 거 그런 거 하는 거랑 같이 연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옷가게를 홍보해서 우리 가게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특히 그 아주머니 대상으로 하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 받으시고요. 예, 받을게요.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해보면 제가 짜증내는 걸 굳이 뭐 들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왜냐면 제가 짜증날 때 제 목소리를 제가 잘 아는데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나중에 죄송합니다. 한 5년, 10년 뒤에 네. 카카오 스토리 편, 페이스북 편 그때 한번 제대로 하시죠. 네, 하시길 바라면서 도끼를 그냥 아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 들어왔다 사라진 그런 SNS 많아요. 뭐 텀블러, 뭐 핀터레스트, 뭐 이런 거. 텀블러는 아직도 활발합니다. 네. 나름. 아 근데 그런 용도로 잘 안 쓰니까.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하죠. 약간 음란물의 상징이 돼버려갖고. 아, 이거 진짜 추억의 SNS는 미투데이죠. 이야, 없어졌잖아. 진짜 네. 엄청나네요. 맞아, 네. 미투데이. 대단하네요. 미투데이 얼마 만에 듣는. 요즘은 그 미투란 단어가 다르게 쓰이니까 다른- 사실 네. 미투데이로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따님이잖아. 네. 맞네. 네, 요즘 미투데이라고 하면 뭐? 나는 약간 이런 미투데이 느낌이에요. 뭐, 이 새끼야? 너 미투하는 날이라고? 띠용 막 약간 이런 너 느낌. 방했어? 뭐 이런 거잖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예. 미투데이 하면은 그 이말년 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말년이 미투데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올려서 아 예전에 많이 올렸지. 그 짤로 잘라갖고 많이 다녔거든요. 아, 예, 뭔지 알아요. 응. 미투데이가 아. 네이버에서 인수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고 이거랑 망했죠. 연동했어요. 네, 음. 그러고 망했죠. 네이버 만화가였고. 네. 여튼, 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만화 특집입니다. 20세기 소년의 추억을 얘기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화 얘기를 드래곤볼, 슬램덩크, 김전일에 그게 셋. 이어서 네 번째네요. 네. 아니 그리고 순정 만화를 한번 묶어서 했었죠. 아, 네네네. 만화방 뭐 이거. 네. 유리가면 안 해요? 나 유리가면 네. 광팬인데. 단독으로는 네 번째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유리 가면 근데 보려면은 조금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돼. 네. 아, 근데 유리 가면 만화 내용이랑 20세기 소년이랑 비슷해요, 크기는. 뭐 얼마나 장기가. 아니야. 유리 가면 21권인가 22권 아니에요? 아, 소리야. 아니야, 40몇 건이야 지금. 그럼 드래곤볼보다 짧네. 아직 문제는 완결이 아직도 안 났어. 아, 예, 그건 뭐. 완결되면은 그때 생각해 보도록 나 하고요. 죽기 전에 완결을 네, 했어. 오늘은 우라사 나오키 작가의 만화죠.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20세기 소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작해 주시죠. 늘 만화 제목, 만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작가 얘기부터 하잖아요. 네. 우라사와 나오키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설명 좀 네, 하겠습니다. 설명해 설명이 주세요. 필요 없는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네. 아니, 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어. 많은데. 이 우라사와 나오키 아저씨는 일단은 만화가겠죠. 그리고 겁나 이제 유명한 만화가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조삼명 선생님에 비해서 뭐 더 조삼명은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만화가 레벨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만화의 신급이 있고 테츠카우 사무. 뭐 데치카 오사무 혹은 뭐 몇 명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분도 그들과 뭐 어깨를 나누기에는 아직 어깨를 겨루기. 견주기에 하여튼 근데 요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름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좀 시무룩해졌겠지만 과거에 엄청나게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이 있던 사람이니까. 아니 중요한 건 지금도 현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 현역인 상태라서 아직 모른다. 네. 대표작으로는 뭐 야와라, 네. 그 다음에 해피, 네. 그 다음에 마스터 키튼, 그 다음에 뭐 몬스터. 그다음 파인애플 아미, 몬스터, 그 다음에 20세기 소년, 그 다음에 현재 플루토, 그 다음에 현재 빌리 더 배트까지. 아.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특징이 우선은 이 사람 만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건데 작화가 이 사람만의 하는 작화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동양인 표현을 잘 해요. 그러니까 한국 만화에서 동양인 표현이랑 또 일본 만화에서 동양 표현이 좀 다른데 되게 현실적으로 잘 표현해요. 바꿔 말하면은 못생긴 얼굴을 잘 그려요. 맞아요. 네. 못생긴 얼굴이 다 그렇게 약간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르게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좀 잘 알 수 있게끔 그리는 그리고 예쁜 얼굴은 다 똑같아.
근데 반대로는 예쁜 얼굴을 못 그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쁜 여주인공을 못 그려요. 거기서 거기라는. 예, 다 똑같이 생겼어요. 예, 뭐 야와라, 해피, 뭐 심지어 여기 칸나까지 사실 머리 스타일만 다 똑같이. 몬스터도 너무 똑같아. 그래서 아니 아다치미 트레비하면은 뭐 양반이긴 하지만. 아니 그 사람. 아다치미추는 아니 아다치미추 좀 달라.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다치미추는 일부러 그렇게 그래요. 일부러. 그거는 그냥 의도다. 저는 그거 의도말하고. 왜냐면 세계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남자들이 원하는 미소녀의 얼굴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아다치미추는 예.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눈꺼풀을 잘 그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 주변에 작은 선 하나로 얼굴이 달라 보이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여튼 뭐 대표적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세기 소년을 뭐 고른 거는 우리가 그 20세기 소년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우리 방송이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방송의 제목 로고 있잖아요. 그거 뭐 제가 만든 거긴 하지만 20세기 소년 극장판에 쓰인 그 타이틀을 참고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딱 보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뭐 20세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어디부터 등장? 원래 이제 이 만화가 99년 연재. 예. 99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까지 했고 그 단행본으로는 22권까지 나오고 뭐 21세기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상하권 그래서 총 24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뭐 다음 회쯤에 얘기하겠지만은 실사판으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극장 개봉까지 3부작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따 영화 얘기를 할 거지만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이 만화가 3부작으로 되어 있는 만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연재 중에 만화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 못 들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런 약간 매듭이 있는 만화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 만화를 개인적으로 처음 본 게 대학생 때 몰아서 봤어요. 그때도. 완결이 된 다음에. 그나마 이건 몰아서 봤으면 좀 낫을 텐데. 낫네, 진짜. 진짜 이거 연재될.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우리 일단 등장인물 소개부터 합시다. 그렇죠. 등장인물 소개. 주인공은 이제 켄지. 주인공은 켄지. 랜도 켄지. 네. 얘네가 1960년생? 60. 뭐 설정상으로. 59년생? 뭐, 아니, 이쯤 되는데. 네, 59, 60 이런 설이 있어요. 60. 네네. 그래가지고. 70년에 오사카 만박이 있고 71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설정상. 그러면 그때 4학년 정도였으면 거꾸로. 뭐 하여튼 근데 이제 본작이 주인공이고 얘는 세계를 구하는 영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놀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냥 애들 장난이죠. 애들 장난. 그래서 되게 유치하게 왜 우리가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그 음모론에 심취했던 것처럼 이 어린이들도 음모론에 심취해서 뭐 우주인이 내려올 거야. 막 지구 멸망이 오면 우리가 나서서 지키자.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이 공상의 메인이 되는 조금 용감한 소년이 켄지였던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은 뭐 누구예요? 오초죠. 오치아이. 예. 초지에 줄여서 오초. 네, 오초이. 네. 오초가 좀 잘 사는 애. 잘 살고 똑똑하고. 집도 잘 살고 약간 그렇게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한 명씩 꼭 있는 약간 미국 이모 있는 그런 스타일. 맞지 않아요? 저 약간 그런 느낌 들었는데. 이제 중학교 좋은 데 가려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학년 때부터는 이제 공부한다고 이제 안 놀고 뭐 이런 식의 캐릭터였죠. 그렇죠. 네. 전형적인 지금 이 세대가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네. 거의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어린 시절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명 하면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 사실 그 둘이 가장 핵심. 나 5초가 너무 멋있어. 5초 멋있죠. 그리고 계절의 파괴인 사나이. 그 태국에서 바바리 입고 덥던 신놈이야 진짜. 태국 가보면 아시겠지만 뒤집니다 진짜. 미쳤나봐. 태국에서 바바리 입고 있어. 그러면서 봤거든. 진짜 뒤집니다. 거기다 머리까지 기르고 있네. 장발로. 머리도 안 묶고. 네. 간지니까 간지. 간지죠. 네.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이 뭐 이름만 얘기하죠. 뭐 마루오. 뚱뚱한 애. 문방구 하던 그다음에 몽. 몽 약간 각지네. 등치 크고. 독일 갔다가. 네네네. 그다음에 요시츠네. 요시츠네. 안경 쓴 똘똘이.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어. 그러니까 좀
쬐끄맣고 좀 메뚜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내즈미? 약간? 쥐? 약간 쥐? 쥐 느낌? 전 메뚜기 같다고 네즈미. 생각했어요. 메뚜기. 네. 내즈미래. 그 다음에 유키지. 유키지 이제 역해죠, 역해. 역해. 네. 한번 맘 한 번 잘못 먹었다 이렇게 고생하는 역해도 없어. 싸움 잘하는 역해죠. 그리고 동키. 동키. 근데 아. 진짜 되게 좋았던 게, 이따 영화 얘기할 때 해야겠지만, 잘 맞췄어. 아, 그 다음에 네. 캐로용이라고, 왜 개구리 닮은 네네네. 친구 나오죠. 그 다음에 콘치. 아, 그리고 콘치, 후쿠베, 뭐. 네. 그 다음에 나쁜 게, 얌보만보. 얌보마보. 네. 뭐 등등. 만보가 아니고 마보. 마보구나. 네. 마보. 얌보마보. 기억하지? 뭐,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신령님 얘기해, 신령님. 신령님. 실령님. 신령님은 어렸을 땐 안 나오니까. 어쩌고 신령님도 등장인물 중, 주요 인물 중 하나. 그치, 나름 그다음에 인기응변이 있는 분이지. 칸나. 칸나. 에도칸나.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까 말했던 그 꼬마 어린이들이. 애들이, 어린애들이 뭐 70년도 그 언저리 때 이런저런 막 노는 얘기가 있고, 응. 그리고 뭐 90년대 말, 네, 세기 말에 동창회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갑자기 친구란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구의 위기가 닥쳐가지고 뭐 그걸 또 맞서는 내용이 있고 또 시간이 또 흘러가지고 2017년인가 15년. 15년인가 4년. 15. 14년부터 시작하죠. 15. 뭐 그런 식의 뭐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네. 큰 덩어리가 있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볼까요? 어린 시절에 보면은 애들이 다 해맑고 좋지만 약간씩 잔인하고 못된 구석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특유의. 그쵸. 그렇죠.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숲을 기지를 만들고 비밀기지. 비밀기지. 어떤 요즘에 일본 책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비밀기지 만들기 가이드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책 중에 일본 별로네 가이드가 다 있네. 역시 잡지의 나라야. 아니 책이야 책. 책도 마찬가지지. 책도. 저번에 그 쇼오빵 봤잖아요. 그 아저씨 도감이라는 책도 네, 만드는. 그 한국의 출판도 그건 또 뭐야? 귀여운 아저씨, 등산객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의 아저씨 도감이 있어. 작가가 길거리에서 아저씨만 졸라 그린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한 있구나.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진짜 쓸데없는데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되게 궁금하다. 네. 근데 이 비밀기지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해줬는데 어렸을 때 비닐이랑 폐 비닐과 나무를 주워다가 이걸 다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손재주가 좋은 민씨도 아는 그 조각가로 사셨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공작을 하셨겠어, 그 그거를. 유명인? 그래서 그거를 막 만들고 비닐을 씌우고 비가 오면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비닐을 쳐서 물을 떨어뜨리면서 그거를 관리를 했다는 거야. 옆에 수로도 파고. 막 진짜로.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놀았다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게 그 타이거 마스크? 네. 그거를 국어사전 안쪽에 그려가지고 막 찢어서 놀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와, 진짜 리얼 20세기 소년이다.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석한 씨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아마 높은 확률로 런닝 입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슬리퍼 한번 신고. 동키야? 되게 비슷해. 진짜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연팜하고. 진짜로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직모예요. 굉장한 직모에 안경 쓰고 마르고 깡마르고 까무잡잡하고 맞네요. 근데 그러고 놓은 멤버들이 그 우리 집에 알지 가끔 친척이 오시는 그 아저씨랑 그 멤버들. 그 멤버들 있잖아요. 술 많이 마시는. 왜 있잖아요. 분유깡통에다가 불 지펴서 놀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건 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지 안에다가 분유깡통에다 구멍 뚫어서 불 지펴서 놀았다고 막 이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근데 항상 누구 동생이 끼어든대요. 그러면 걔는 그냥 엄마가 같이 봐주라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성장이 덜 됐으니까 기지를 망친다고 생각해서 걔를 따돌리고 그랬다는 거야. 동생 데리고 오는 애를. 그럼 안 되지.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랑 만화책의 모습이랑 되게 유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64년생이거든요. 비슷하네요. 비슷한 시절에 비슷한 만화를 보고 비슷하게 뛰어다녔다. 그 기지를 보니까는 그런 식물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붕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들판에 그렇죠. 놀잖아요. 네. 그 만화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우리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들판에 풀이 많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왔다, 기지에서 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친구가. 왜 하나도 생각 안 나는 표정을 쳐다보니까. 우주에서 왔다라고 하지 않았어?
들판에서 왔다고. 그랬나? 난 비밀기지에서 우리 시작됐다. 이만하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다 맞는 말이고 다 틀린 말이야. 네. 그러면서 온 동네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그 가난한 집 애라고 동키라는 친구를 되게 조금 사람들이 안 좋아해서 콧물 흘리고 다닌다고 애들이. 네. 근데 위험한 저수지 같은 데 애들이 빠졌는데 로프가 모자라서 그 콧물 수건을 연결해서 애를 살려준 다음에 애들이 친구가 돼서 그 자전거를 타지 않게 됐다. 자전거를 다 버리고 동키가 자전거가 없으니까 그냥 같이 뛰어다녔다라는 게 되게 훈훈하고 어렸을 때 있었을 법한 에피소드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어렸을 때 일 중에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인 것도 그럴싸한 인상적인 거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추억이니까. 추억이에요. 애기들 놀 때. 저는 그 할머니 전빵집 할머니 전빵집 할머니가 되게 느낌이 좋았어. 왠지 표정 하나로 계속 있으신 분. 왠지 진짜 있을 것 같은 사람. 왜 학교 뒤에 할머니 가게 막 이런 거 하나씩 있었잖아. 제 친구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제가 초등학교 전학을 갔었는데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같이 붙어 있는 뭐 땡땡땡 초등학교 땡땡땡 중학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분식집 아줌마가 굉장히 속된 말로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싸가지 없는 주인 아주머니가. 근데 말할 수 있죠. 싸가지 없는. 불친절한. 아니야, 싸가지 없는. 불친절이 아닌 거지. 싸가지 없으니까 싸가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줌마가 뭐만 먹었다 하면은 돈 내. 말투가 왜 그래? 돈 내.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제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줌마가 제가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이렇게 싹 오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상한 그 빌런들이 있어. 약간 어린애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약간 묘하게 이상한 빌런 어긋나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어렸을 때 괴담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방구도 아니고 불량식품 막 파는 그런 거 뽑기판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깔끔한 문구점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꼬름하게 생긴 데 있어. 근데 거기 주인 할머니가 육손이라는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손가락이 5개인 것처럼 보이려고 마지막 손가락을 항상 손바닥 안으로 이렇게 쥐고 있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거스름 줄 때 잘 보면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고. 근데 나는 무서워서 그걸 못 쳐다보고 그냥 그게 소문인가 보다 생각했어. 어렸을 때 뭐 누가. 진짜 육손일 거야 아마. 그랬을까? 진짜 육손일 거야. 그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갖고 아마 애기들이 또 진짜 육손일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도 왜 뜬 소문이 돌잖아. 뭐 누가 죽었다더라. 뭐 이런 것처럼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할머니 괴담이 그렇게 돌았어. 그 할머니. 근데 나는 끝끝내 그 손을 못 쳐다봤어. 그거 진짜 육손이면 되게 무서울까 봐.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육손이든 아니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인가 싶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듣고 있으면 좀 무서워. 왠지 할머니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손을 쳐다보고 싶은데 쳐다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쳐다보면. 가면 안에 얼굴을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어렸을 때. 근데 그 후에 뭐 재개발되고 어쩌고 하면서 그게 없어져서 이제 모르게 됐는데 그런 식의 어렸을 때 뜬 소문 있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 햄버거 패티 닭머리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먹다가 이건 거대한 음모고. 햄버거를 먹다가 한 입 딱 꺼면 그 사이 오독하는 그때가 되면 패티를 보지 마라. 닭이 널 쳐다보고 있을 수 있다. 아니 가라는데 어떻게 쳐다봐? 아니 패티가 얼마나 두꺼우면은. 진짜 그랬어요 친구들이. 다시 만화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게 일본 만화고 일본의 60, 70년대 뭐 이런 걸 그린 건데 이렇게 우리도 뭐 동시에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약간 정서는 비슷하잖아요. 좀 그렇죠. 디테일은 달라도. 네네. 그렇죠. 어렸을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았던 거 중에 우산 집 만들고 놀았던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뭔가 자기만의 공간, 우리끼리의 공간 좋아하고 어렸을 때 꼭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놀고. 그런 거 좋아하죠. 박스 같은 걸로. 좁은데 좋아하고 뭐 그랬던 거 같아요. 고양이화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냉장고 박스 같은 거로 집 만들어가지고 문 따서 들어가서 놀고. 그런 거 엄청 좋아하죠. 네. 아유, 귀중한 물건이죠, 냉장고 박스는. 냉장고 박스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얼마나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상상력의 나래를 엄청 펼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몇 년 전에 유행했었어요. 냉장고 박스 같은 걸로 인형의 집 만들어주는 엄마들 막 색지 붙여가지고. 그러게 만화에도 나오지만은 그 깡통에다가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넣어가지고
몇십 년 뒤에 타임머신 열어봅시다 이러면서. 그 되게 타임캡슐 유명히 그 많이 해서 서울시가 옛날에 그 했었어. 14년도 600년 600년 서울 거기 수도 선정 600년 해가지고 현대에 있는 물건 중에 미래의 그 유산이 될 만한 거를 넣자. 거기에 뭐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거 무슨 애니메이션 블루시걸 들어가 있다고. 블루시걸.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서 그런 거예요. 서울 미래유산 해가지고 오래된 가게에다 뭐 붙여주고 다니잖아요, 요즘에도. 뭐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나오고. 네. 견우야? 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어, 그 6학년 때. 학교 교장에다가. 그게 제가 2000년 초등학교 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밀레니엄이랑 맞물리잖아요. 그거 언제 한대요? 언제 동창회 열겠지. 사카린 씨는 안 보겠네. 사카린 씨 것도 넣었어요? 뭐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어. 근데 뭘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 라면 아니야, 라면? 여기서 라면 나오잖아. 미래에 있는 짠 음식이 없게 해주세요. 짠 음식이 야. 스탑 나트륨. 안 짜고 정말 맛있어요. 노 나트륨. 그 말이 돼? 안 짜고 맛있는 게? 아무튼 그래서 짜지도 않고 안 짜고랑 달라요.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기말로 점점 갖고 있으니까 다음 세기에 우리의 세기를 추억하자 뭐 이런 이벤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한국도. 네. 왜 민씨 이렇게 아련한 표정이에요? 세기말이라는 단어가 오는 약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최애캐는 유키즈 되게 좋아했어요. 여자. 네네네. 유도하는. 유일하게 여자. 마음 둘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지 않아요? 이 만화에서 유일하게 마음 둘 수 있는 곳이에요. 칸나는 좀 부담스럽고. 칸나는 좀 부담되고 켄지는 자꾸 이상하고. 네.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건 얘밖에. 5초는 멋있긴 한데 난 저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난 저렇게 못해. 네. 그런 거. 그리고 코이즈미 쿄코는 너무 애가 발랄해서 안 맞고 나랑. 끼발랄하고. 근데 유키즈 보면 어렸을 때도 막 그러잖아요. 레슬링을 덤비자 했더니 벗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고 그 쌍둥이가 막 괴롭히잖아요. 옷 벗어라라고 하니까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네. 그래 이러면서 봤다. 네. 진짜 못돼 처먹었어 얌보가. 진짜 최악이야.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제일 나빠. 어렸을 때 봤을 때도 빡 돌았는데 다시 봐도 또 열받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 어렸을 적 파트? 네. 최악의 쌍둥이 진짜. 최악이야 진짜.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만화 표지에 써 있는 말 생각나요? 본격 과학공사 모험 만화. 모험 만화. 본격 과학 모험 만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었어요. 우리도 와닿아요? 아니 이게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 얘기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생각하는 과학의 수준이라는 게 딱 그 수준이었던 뭐 거죠. 레이저 총 쏘고 뭐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로봇가 나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과학 동화나 뭐 이런 데 나왔던 그 수준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그 어린 시절의 사고가 그대로 미래로 가버린 거잖아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본격이라는 어휘도 일부러 우리 팟캐스트도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어법 같기도 하고 약간 몇 화까지 했는데 다 부정을 하는 거야 여기. 자폭. 그러니까 일부러 더 넣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잡지기에서 과학 동화 같은데 부제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뭐 공룡이 멸종했다. 본격 공룡 탐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어쨌거나 이 만화는 그 친구라는 애를 이제 맞서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되찾자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만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친구가 누구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메타포지. 친구 찾기 게임. 그것을 6년 동안 봤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친구를 누구로 의심했습니까? 처음에? 난 생각도 안 했어. 처음에는. 나는 친구가 누군지 솔직히 처음에 안 궁금했어. 나도 안 궁금해. 이 만화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이 만화가 전개가 너무 이상해서.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사카린 씨는 이거를 몰아봤다고 잖아요. 나머지 우리는 다 연재 때 봤거든요. 토할 뻔했어.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거 봤던 거 같아요. 나 그래요. 나 초등학교 중학교. 난 연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단행본이 나오면 새로 나오면은 그거를 빌려 저도 단행본 하나씩 봤었는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친구가 누구냐가 이 만화의 테마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긴 한데. 중요해.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문제가 아닌 거야. 당장의 사건들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작가분이 그걸 너무 잘해요. 낚시랑 매점을 단행본에서 졸라 궁금할 때 끊어 맨날. 그리고 그 다음 편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게 만화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뇌가 산만해져. 아니야. 이게 사카이 씨는 몰아서 봤으니까 좀 이게 그때랑 감상이 다른데 한 권씩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6권까지 나왔다가 칠게요. 그럼 6권까지 재밌게 봐요. 재밌게 보다가 이제 좀 뭔가 얘기가 진행되나 보다. 그럼 이제 7권 나오면 재밌겠네. 7권 딱 나와. 근데 그러면 다시 7권 아니야. 7권을 딱 봐. 7권을 한 페이지 10페이지쯤 보다가 내가 이 만화가 이런 내용이 맞았나?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다시 1권을 봐. 6권까지 봐. 그다음에 맞아 하고 7권을 봐. 딴 얘기잖아. 딴 얘기잖아. 그러면서 재밌네. 그래서 막 봐. 근데 또 8권이 나와. 그러면 또 8권 10페이지까지 봐. 뭐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6년을 한 거야. 내가 이 만화를. 저는 그래서 이게 10권이 새로 나오면은 아예 한 8권부터 다시 빌렸어요.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봐야 돼. 그게 보지도 않았으면 사카이 씨는 얘기할 그게 아니야. 이거는. 나는 한 3일에 걸쳐서 봤어, 대학생 때. 근데 이걸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처음에 나는 5초를 의심했어. 전혀 그렇게 안 보여. 근데 의심할 수 있죠. 안 나오니까. 의심의 자유는 누구에게 안 나오니까. 누가 그랬지? 5초가 그랬는데 5초 어디 갔지? 태국에 갔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입국한 흔적이 없대 하니까 그러면은 어렸을 때 똘똘하고 이랬으니까 걔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또 얘기 듣고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네. 약간 악랄해 보여요. 눈매가 좀. 처음에는 악당인 줄 알았어요. 그건 맞아. 그러다가도 바바리 읽고 와서 완전 우리 편이 그렇다면 그 쌍둥이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체형이 안 맞고. 얌보 마보는 체형이 아닌데. 그러면서 약간 의심을 계속 하게 되잖아. 누구지?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가면 쓰고 다니는 애가 의심스럽긴 한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고 뭐 이런. 근데 저는 다시 봐도 그렇고 그때 볼 때도 솔직히 전 친구가 별로 누군지는 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말이 궁금했어. 그냥 결말이 궁금한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나는 친구가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을 처단해야 뭐가 끝나는 줄 알고 친구를 찾아서 그 사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일본의 그 주간 연재 만화의 특성이란 게 인기가 많으면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라사와 나오키 만화가 뭐 거의 대부분 그런데 진짜 그 몬스터를 봐도 분명히 작가가 여기서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요. 한 중반쯤. 중반인 거 그런 코드가 한 2-3개가 나와. 한 10몇 권쯤. 하지만 안 끝나. 그렇게 나쁜 놈 이름이 뭐였죠, 그때? 요한인가? 분명히 여기서 죽일 수가 있어. 근데 안 죽어. 여기서 그러면 분명히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못 끝내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 만화도 마찬가지란 거죠. 예를 들면 켄지가 딱 총을 딱 겨눴어. 근데 갑자기 갓나는 잘 있나? 잘 있어 빵.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래도 되잖아. 이래도 만화 끝낼 수 있잖아. 근데 갑자기 뭐 칸나의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나? 아니 그리고 신예원에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이게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처음에 다양한 등장인물들 뿌려놓고 본인도 친구가 누군지를 안 정해놓은 거야.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략적으로 정해놨겠죠. 근데 얘네 중 하나 뭐 이렇게 이러다가 한 군집인 것만 정해놓은 거 같아. 이러다가 연재가 길어지니까는 얘로 하다가 안 되겠다. 얘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친구를 바꾸잖아 중간에. 근데 어쨌거나 뭐 좀 아쉬움은 남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매즘은 했다. 네. 이게 헌법을 그래도 비교적 잘 회수했어. 이게 2006년도에 완결됐죠? 2006년 완결됐었을 때 욕 겁나 먹었어요. 겁나 먹었었어요. 엔딩이 왜 있다구냐고. 물론 나도 욕했어.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이 반응본을 보면서 내가 토할 뻔한 거를 이렇게 끝내냐. 이걸 나한테 이렇게 갚아? 근데 요번에 다시 봤잖아요. 다시 보니까 오히려 그 평가는 더 좋아졌어요. 좋아. 오히려 깔끔하게 마무리됐는데 이런 느낌이 이거 누가 마무리야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진짜 그렇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리고 마지막에 21세기 소년으로 두 권을 끝내잖아요. 네네. 그것도 되게 천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욕 안 먹으려면은 한 8권쯤에서 끝냈어야 됐어요. 그럼 만화가 재미없었어. 전에 욕은 안 먹었을 거야. 욕은 안 먹었을 거야.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 나는 덜 재밌었을 것 같아. 솔직히 그 후반에
이제 그 친구력이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1부, 친구력 2부, 3부 중에 3부가 가장 재밌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3부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저는 1부가 가장 재밌었는데. 나는 2부. 그래요? 나는 2부가 좋았어요. 그 칸나 파트가 난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칸나 파트가 되게 싫었어요. 왜? 저는 그 드래곤볼에서 손오반 주인공일 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아. 나 칸나 별로 안 궁금해. 나는 켄지가 너무 궁금한 근데 거야. 켄지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만화 한 권 한 권 나온다. 아니 켄지는 어떻게 됐냐고. 근데 칸나라는 캐릭터 자체는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그거는 맞아요. 네. 네. 근데 민 씨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역할을 해야지 왜 사라져서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이래서 이만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켄지가 나오겠지라는 그쵸. 믿음을 가지면서 봤던 기억이 생생해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죽은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씩 튀어나와. 나오잖아. 근데 얘네들이 다 살아있으면 켄지도 살아있겠네. 그렇죠. 이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력 넘어가는 거에서 난 좀 그게 무너졌다고 좀 봐요. 친구력.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때부터의 세계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결국에 2부에서 세계가 멸망할 때 나왔잖아요. 그치. 그게 희대의 밈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밈이잖아요. 그리고 세계는 멸망했다. 그리고 세계는 멸망했다. 그때 그 만화책을 봤을 때 충격이 갑자기 만화책 잘 보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딱 넘어갔는데 그리고 세계는 멸망했다. 근데 그리고 분명히 2부에서 끝낼 수도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맞아. 근데 이제 끝낼 수가 없었던 거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좀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이제 발달을 했잖아요. 2015년 이렇게 발달했는데 친구랑 터지니까 무슨 한 60년대, 70년대 일본 돌아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근데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 전쟁이 나면은 인간 생활. 저는 완벽하게 인간 생활이 완전히 퇴보할 거라고. 그것도 생각해. 그렇고 친구라는 게 뭔가요? 이 70년대로 회귀하자. 회귀하자인 거죠.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좀 발전된 나라들도 독재나 뭐 이런 게 시작되면 다 퇴보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게까지 좀 의문이었고. 그리고 저는 일단 1대 친구가 어떻게든 없어지고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부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일단 친구가 얘인 줄 알았는데 뭐 실은 다른 애였다. 애였다. 이런 건 좀 짜증나. 좀 그래요. 짜증은 나는데. 그게 그러니까 3부가 다른 거잖아요. 2부 때까지는 같은 사람이었는데. 카피. 그러니까 3부를 해야 되는데 2부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다시 되살릴 수는 없는 거고 실은 그래서 내놓은 게 다른 애가 친구 행세를 하고 있다. 카피라고. 그렇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게 오리지널을 안 될 바에는 가짜를 만들자가 친구의 그거잖아요. 원래. 그치 프라이즈. 그 만조매라고 어린애들 속여가지고 팔던 그 어린애들 속여서 이상한 물건이나 팔던 사람이랑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약이 하고 막 되게 회의에 빠지잖아요. 마지막쯤에. 회의에 빠지고 가상 세계에서 내가 죽은 걸 알게 되고 영혼만 남아가지고 그랬던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거기도 왜 뭔가 믿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몰려들었는데 사실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거기 내부의 회원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한 명이 원래 좀 이제 그만둡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죽잖아요. 그 회의에서 절교당하죠. 숙청 바로 당하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감정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화 좀 이게 좀 먼저 말해 뭐한데 좀 개인적으로 주제는 그거 같아요. 선택의 미안함인 것 같아요. 다 캐릭터들이 선택의 미안함? 네. 내가 이때 이랬으면 에 대한 미안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갖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직히 뭐 캐로용이라든가 뭐 이런 콘치 이런 캐릭터들은 그때 안 나가서가 계속 남아있던 사람. 그러니까 켄지가 모이자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켄지네 누나도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그러지 말걸. 켄지 누나도 나 고질라의 엄마가 되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고질라가 되었다. 고질라 되었다. 네, 고질라 엄마는 누구야? 고질라 엄마는 누구야?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구다 지구.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 그 켄지랑 고질라 영화를 봤는데 고질라의 아들이라는 아들이죠 아들. 네, 그 식으로. 엄마 맞아. 고질라 팬이 들으면은 기절초풍할. 엄마가 어딨어? 엄마 어딨어?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그런 생각이 있죠. 켄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조금씩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걸 되돌려서 과거로 가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 일은
어쩔 수 없고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잘 가자 해야지 어른이 되는 건데 그 못 끊으면은 계속 20세기 소년으로 남는 거잖아. 어른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근데 켄지와 그 켄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른이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렸을 때 나 이런 과오가 있었지만 그건 미안하고 난 앞으로 나가야 돼. 근데 그걸 못한 게 친구와 그렇죠. 친구 패거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만 계속 소년이고 20세기고 나머지는 다 21세기로 넘어온. 그래서 3부에 보면은 다 그 세상이 다 약간 60년대처럼 되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저는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을 때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큰 미화가 장난이 아니죠. 영향을 미치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한 뭐 저 그런 거는 좀 미안해. 저는 잘 모르고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 주변에 만나는 친구나 어떤 그 사람들과 있는 관계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은 그 비밀기지도 파괴된 이유가 결국에는 재개발이나 뭔가 그렇죠. 개발의 볼링장. 이유로 그러니까 개발의 이유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뭔가 비밀기지나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사실 그때의 기억은 공사장에서 그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만들고 이랬던 기억만 있는 이유가 다 그 모든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공터가 없지. 공터가 없고 공터는 언제나 개발 중인 거예요. 그리고 혹은 공터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은 여기서 놀아야 해 라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가 있을 뿐이에요. 이 놀이터의 규칙이 또 있고 뭐 예를 들면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어렸을 때 필요했던 건 목적이 없는 공간이고 우리가 목적을 찾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어른들이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놀아라. 그렇죠. 이렇게 컸던 과거의 어린 시절이 지금의 어떤 나를 약간 만든 거 아닌가?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다시 보고 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 실제로 독일 놀이터가 요즘에 모래바닥에다가 타이어 몇 개, 벽돌 몇 개 갖다주고 니네 맘대로 놀아라가 애들 창의력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놀이터가 문화가 바뀐다 그러더라고. 이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나는 근데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성격이 어느 정도씩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은 이 만화의 캐릭터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 원래 본성은 안 바뀌죠. 네, 그거는 원래 믿는 거지. 근데 보면은 뭐 정의롭고 어느 정도 언제나 당당했던 유키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되게 헷갈렸던 게 동창회에서 모여서 막 얘기를 할 때 이름을 막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놀았잖아 막 그러는데 야, 쟤 이름이 뭐였지? 막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다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 초등학교 동창회 나가면 반도 못 알아볼 것 같거든요, 솔직히. 못 알아봐요. 진짜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막 기억해내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억지로 생각을 해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누가 같이 있었더라? 뭐 이런 걸 다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 일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는 생각이 나고 누구는 생각이 안 나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운동회 때 4등을 했는데 뭐 넘어졌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억이 틀리고 아니야 너 그때 3등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면 있잖아요. 이건 작가가 경험을 했을 것 같은 일인 거죠. 동창회 가서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날락말락 했던 게 본인의 일에서 비롯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놀던 누군가가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이 되었다라는 것도 어쩌면은 리얼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는. 제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같이 이렇게 오락실도 가고 PC방도 가던 그분 중에 한 분이 좀 MBC 뉴스데스크에 나왔었거든요. 사회 쪽? 네. 좀 큰 사건. 예, 좀 큰 사건.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그렇지, 그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카네 씨랑 같이 TV를 보다가 저 사람 나 같이 PC방 다니던 사람인데? 그렇고 그 다음 날에 그때 이제 같이 PC방을 다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연락 안 한 10년 됐거든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 안 바뀐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다 어제 뉴스를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을 하는. 네네. 혹시 뭐 맞니? 이러면서 맞아? 내가 본 그거 맞아? 막 이러는.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때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동아리 모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거기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리얼 20세기 소년이네. 예.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 우리 어렸을 때 이 만화책 볼 때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네, 그렇죠. 뭔가.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비밀기지에서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닌 외부인이 이걸 알고 있을 때의 위험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보안 상태가 그치. 네, 별로니까. 그리고 문짝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신예원에서가 진짜. 근데 항상 보면 어렸을 때 만화책까지는 아니어도 그 호치키스로 찍어가지고 자기 그림 보여주고 이런 일들은 왕왕 있잖아요. 그치. 그림 잘 그리는 그림 좋아하는 애들이 그런 거 많이 근데 하죠. 항상 그런 만화가 이렇게 어떤 되게 유명한 메이저 만화의 카피인 거지. 그죠. 그치. 기본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철인 28호가 나오고 이런 자기 스스로 스토리를 창작할 수 없으니까. 로봇 자체가 철인 28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피고 그 카피를 다시 카피한 게 신예언에서가 되는 거잖아요. 원전은 아마 메이저 만화들이었겠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고 거기 만화가 그래서 카피의 카피구나. 신예언에서가. 네. 그 예언에서 자체도 어디선가 따다가 한 거잖아요. 레이저총 이런 거 다 카피니까. 난 그때 가장 충격받았던 건 만화책에서 그 로봇이 실제로는 형편없었다는 부분. 그쵸. 시키시마 박사라고 원래 거기서 이제 일본 로봇공학 박사가 나오는데. 아니, 로봇이 걷질 못하죠? 아니, 거기 딱 갔는데. 그게 진짜 단순한 구조인 게 그냥 이렇게. 탱크죠, 뭐 그냥 탱크. 그 위에 얹어서 그냥 탱크 위에다가 차 같은 걸로.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족 보행 로봇처럼 생겼으나 실제로는 이족 보행이 아니고 그냥 캐터필러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딱 갔는데 뭐야, 커 보이려고 풍선을 달아놨잖아. 천 막 그래가지고 켄지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멋있던 게 내가 생각했던 21세기는 이게 아니야. 근데 나는 좀 로봇가 나왔을 때 그럴싸한 로봇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허상이 나오고 그 국경수비대 친구력일 때도 그 사람들 국경수비대 겉에만 되게 멀쩡해 보이고 안에는 되게 허술한 구조물. 뒷면은 아예 그 어설프죠. 판잣대기. 근데 그게 다 복선인 것 같은 느낌이 확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나는 그 로봇가 진짜 거대하고 완전히 크고 되게 대단한 물건일 줄 알았어. 최대의 복선은 저는 그거였어요. 나중에 다시 보면서 느낀 그 만화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같이. 그러니까 그 러브 코미디 그리던 사람들 말고. 알아. 그 이제 같이 탈옥하는. 오초랑 같이 탈옥하는. 근데 그 사람이 잡혔던 이유가 인터넷에다가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더니 애가 악당이었다잖아요. 저는 이게 그때 당시 봤을 때는 이게 친구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켄지 얘기거든요. 이게. 그 끝에 이제 왜 이 친구가 왜 켄지의 그거를 보고 왜 영향을 받고 이거의 이유가 어렸을 때 그 한 번 본 거가 이 친구 역할 했던 애가 충격받은 거잖아요. 그 당첨을 놓고 가야 됐던 그 상황. 그 충격도 있고, 걔가 혼나야 될 걸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혼났던. 약간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진짜 악당인데 왜 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는 복선을 어렸을 때보다 지금 다시 보니까 놀랐죠, 오히려. 이게 여기서부터도 깔려있던 거구나. 그리고 저는 제일 헷갈렸던 부분은 왜 가면을 둘이 쓰고 다녀. 헷갈려 하라고. 독자도 헷갈려 하라고. 잠깐만, 가면은 처음에 썼던 건 얘고, 잠깐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보면. 가면이 처음에 쓴 거랑, 두 종류라 가지고 헷갈리고. 원숭이처럼 생긴 거랑 울트라맨처럼 생긴 거랑. 원숭이가 아니고, 닌닌이라고, 그, 하토리군 닌닌이라고.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것도 복선이죠. 복선이에요.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복선이죠. 그리고 약간 그 외계인처럼 생긴 가면 그 두 개거든요. 그 닌자 핫도리군이라고 일본 사람들 다 아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핫도리 그거 후쿠베 그렇죠. 발음 장난이니까. 네. 같은 한자로 쓰니까. 저는 그 켄지가 그 얘기 하잖아요. 친구 뭐 이렇게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놀다 보면 친구가 되는 거다. 네, 저 그 말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어렸을 때 친구가 뭐고, 친구가 아닌 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것도 있는데, 놀다 보면 친구야도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쵸. 내가 이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너는 내 친구야?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그 약간 인정 욕구라는 거는 다 있거든요. 그거를 다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싸이월드의 일촌평의 소중한 친구. 거기 보면은 그룹이라는 게 지어지잖아요. 비밀기지에서 노는데
뭐 그냥 그런 나도 여기 껴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그룹이 있고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부잣집 애들 노는 그룹이 있고 뭐 우등생 그룹이 있고 뭐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 그룹이 있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기 끼지 못해서 목을 빼고 있는 근데 분명히 그때도 어렸을 때도 그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만화예요, 사실. 네. 그때 같이 놀아줄 걸 하는. 놀아줄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좀 그건 좀 아닌 네가 것 같아. 뭔데 놀아줘? 그 약간 좀 왜 놀아줘? 뭘 놀아줘? 놀아준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준다는 같이 건 좀 같이 놀 걸 정도로. 그 친구들도 집에서 어디선가 따로 뭔가 정신세계 여행을 떠난다거나 오라거라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여튼 20세기 소년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다음 주도 이어서 못다한 얘기도 하고 뭐 영화 얘기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소년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원작을 독파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다음 주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